나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건 너무 고증 안 된 거 아닌가.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어야 됐어요, 이거는. 그랬다면 이제 드라마가 바로 끝났겠죠.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닭 유익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드라마인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좀 봤는데, 어쨌든 제가 도산 전문 변호사이고 관련 사건들 많이 다루다 보니 이제 도산 변호사가 바라보는 드라마 속 줄거리의 법률적인 쟁점들, 그 부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PD님도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아,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우도환님 팬이어가지고 네. 아유, 바디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일반인 관점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실제 드라마처럼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기 대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으셨나요? 이제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 보면 우도환의 어머님이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이제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어렵잖아요. 이제 스마일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찾아가서 기존보다 대출이자 낮춰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환 상품을 제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데, 그 계약서에 어떤 수수료를 제대로 못 보도록 작은 글씨로 기재를 해놓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잖아요. 드라마처럼 완전히 이제 글씨 안 보이게 해놓고 일종의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들은 꽤 있었어요. 통대환 내지는 이제 채무통합이라고 그러죠. 채무를 얼마 부담하고 있는데 더 낮은 이율로 줄여주겠다. 이율 자체를 줄여주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수수료를 이제 받아 챙기는 과정, 그 과정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통대한 상품 아니면 채무통합 상품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게 수수료 이슈가 있어요. 보통은 그 브로커들이 10%에서 뭐 많게는 20% 이상의 수수료를 챙겨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채무가 1억 원인데 이율이 10%면은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율을 7%로 낮춰준다라고 해요. 여기에 브로커 수수료 2,000만 원이 더 붙어요. 그러면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 되고 이자는 7%인데 1억 2천에 7%면 840만 원이니까 아까 1억의 10%보다도 싼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나가는 돈이 더 줄어듭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원금은 이미 2천만 원 늘어나 있는 상태고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훨씬 더 큰 채무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라마에서 실제로 이제 배우 이상희님이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해결할 방법은 돈 갚는 것밖에 없다. 네.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돈 갚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PD님이 보시더라도 너무 명백히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형사적으로 사실은 사기 고소를 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형사적인 부분은 빼고 민사적으로도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접근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캐피탈사 대부업체니까 이제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을 텐데, 대부업법은 이제 최고 이율을 정해놓고 그 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은 이제 무효라고 보거든요. 이제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 기준으로는 최고이율이 연 20%입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는 일주일에 10%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52주 정도 되니까 사실 연이율 520%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효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관규제법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약관규제법상 약관은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놔야 되고 오해하지 않게끔 충실히 설명해 줘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 의무를 떠나서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은 이제 무효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 작성을 해놨잖아요. 잘 보이게 해놓지도 않았어요. 이거야말로 약관규제법상 무효의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민법상 접근인데, 누가 보더라도 사기인 상황인 거고, 만약에 그 이자, 수수료 약정이 매주 10%씩
나갈 거를 알았으면 계약 자체를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했을 리가 없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민법상으로 사기 취소 내지는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취소시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갚을 의무를 이제 면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접근으로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어야 됐어요, 이거는. 그랬다면 이제 드라마가 바로 끝났겠죠. 실제로 이 코로나 시기에 드라마와 유사한 개인위생 파산의 사유로 데려온 분들 계시나요? 작년쯤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 정도까지는 각종 대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버티셨단 말이에요. 근데 버티다가 이제 한계까지 다다르니까 사업을 접고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드라마에서와 유사하게 결국 대출 안 나오니까 또 통대환하고 대출 돌려막기 하고 그러다가 그마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진행하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드라마 통해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문가로서 변호사님으로서 네. 이와 같은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계약서는 무조건 꼼꼼히 보셔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우선이고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그러면 요것만 하고 그냥 내용 안 보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네. 이 깨알 같은 글씨로 모든 내용을 다 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정도는 체크는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빌리는 돈이 얼마인가? 돈은 언제 갚아야 되는가? 이율은 얼마인가가 사실 계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일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계약에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사항들은 특약이라고 해서 계약서 하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별도로 적혀 있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는 좀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요거는 피해를 당하셨을 때에도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돈을 빌리신 다음에 돈을 안 갚으면 실제로 뭐 찾아오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드라마에서는 때리잖아요. 그렇죠? 협박하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형법상 폭행, 협박, 뭐 공갈이 성립하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채권추심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서는 뭐 이런 식의 채권추심 행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어기면 형사처벌까지도 또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하거나 뭐 찾아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형사 고소를 통해서도 해결은 가능하십니다. 뭐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금융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심으로써 이제 구제를 받을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면 이런 드라마를 볼 때 네. 허투루 안 볼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어떤 법률들이 적용되는지도 좀 보일 것 같고 나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건 너무 고증 안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드라마 작가님들 뭐 개인회생 파산 관련한 내용이나 뭐 채무 관련 내용으로 촬영하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히 고증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이 드라마를 해석을 했는데 재미있으셨거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